그날 밤 9시 부서 단체 카톡방에 A팀장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답장하는 선착순 3명에게만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유치한 게임을 벌이며 본인 기분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의 간절함을 조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박 차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특히 나를 보호해줘야 할 리더가 나를 사냥감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곳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라 생지옥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 특유의 서열 문화와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비틀린 심리가 결합하면 리더라는 왕관은 누군가를 짓밟는 흉기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대기업이라는 정글에서 14년 동안 수많은 리더를 경험하며 겪었던 제 인생 최악의 리더 A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능한 상사에 대한 뒷담화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 완장을 차면 괴물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괴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뢰라는 근육이 퇴화해버린 리더, 불신으로 조직을 통치하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신뢰라면 제가 겪은 A팀장은 그 근육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늘 나는 너희를 믿는다, 쿨하게 내가 밀어주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술자리에서나 나오는 가짜 양념 같은 말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은 다음날 아침 차가운 공기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저희 지부장들이 관리하는 대리점 앞에 그는 쥐도새도 모르게 미리 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출근 시간은 9시였고 보통 저희 지부장들은 8시 30분이면 현장에 도착해서 업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팀장은 그것보다 더 일찍 와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8시 30분에 나타난 지부장들에게 왜 8시까지 안 오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7시 30분에 출근했다는 이유 고작 하나만으로 공식적인 규칙보다 본인의 아집을 앞세워서 부하 직원들을 잠재적 근무 태만자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강제적인 지시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조직이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것에 만족해하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부장들이 내 예전 모습을 보고 출근 시간을 더 일찍 하는 걸로 바꿨다라고 외부에 말하며 본인의 부조리를 본인의 업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부장들은 회사 규칙에 맞게 A팀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매일 일찍 와서 기다려도 저희 지부장들은 정시 출근을 하면서 매일매일 숨어서 기다리는 A팀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결국 A팀장은 저희 지부장들을 믿지 못하니 계속해서 감시하게 됐고 감시가 일상이 되니 저희들은 영혼 없이 눈치만 보게 됐습니다.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하를 의심하는 불신이 아니라 부하 직원을 믿어주는 신뢰입니다. 라떼라는 독배 그리고 훔친 공으로 쌓은 모래성. A팀장의 또 다른 주특기는 과거 미화였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나 때는 이라고 말하는 일명 라떼 성애자였습니다. 그는 회식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지부장 시절에 세운 엄청난 성과들을 읊어댔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거나 당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의 공을 가로챈 결과물이었습니다. A팀장과 함께 일했던 선배 지부장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전략들이 사실은 모두 실패했고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를 본인이 한 걸로 둔갑해서 말하는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새로운 지부장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전설적인 영웅인 양 연기를 했습니다. 신임 지부장들이 A팀장의 라떼를 동경하며 전략을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전략을 알려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라며 대놓고 대접받기를 원했는데요.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농담을 가장한 가혹행위를 하면서 권력놀이를 하고 부서원들이 재밌게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본인 입장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바로 정색을 하며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이나 노력을 안주거리로 삼아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리더만큼 추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을 함께 성장해야 할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빛내줄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과 술로 사람의 목줄을 죄는 얄팍한 권력욕. A팀장에게 술자리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충성도 테스트의 장이었습니다. 법인카드를 휘두르며 매일같이 지부장들을 불러냈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본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부하들의 저녁 시간을 강탈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본인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치졸한 복수였습니다. 하루는 본인이 술을 마시자고 여러 지부장들에게 제안했다가 모든 지부장들이 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부서 단체 카톡방에 A팀장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답장하는 선착순 3명에게만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유치한 게임을 벌이며 본인 기분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의 간절함을 조롱했습니다. 술잔을 몇 잔 따랐냐느니 답장이 늦는다느니 하는 이유로 공적인 자금 지원을 미끼 삼아 사람들을 휘둘렀던 건데요. 이런 리더 밑에서 일하면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고작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대기업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지부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A팀장 부조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괴물의 몰락,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결국 괴물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졌습니다. 가장 만만하게 보고 괴롭혔던 막내 지부장이 참다 못해 그동안의 A팀장의 부조리를 모두 수집했었고 그 수집한 자료를 회사 감사팀에 제보를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A팀장은 강등됐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차장아, 너는 내가 진심으로 한 행동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너 신입사원 때 우리 눈 오던 날 폭설 때문에 버스 끊겨서 술 먹다가 눈 맞으면서 같이 걸어갔잖아, 그치? 박 차장아, 감사팀에 잘 좀 말해주라.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팀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등된 A팀장은 이제 직급으로도 직책으로도 저와 동급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7시 반 출근을 강조하며 남들을 들볶던 그는 강등되자마자 8시 55분에 출근해서 6시 정각에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내뱉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최악의 리더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회사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연봉 몇백만 원 더 오르는 것뿐입니다. 한 달로 치면 고작 10만 원, 20만 원 차이입니다. 그 돈 몇 푼에 내 인격과 동료의 영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렇게 회사를 믿고 회사만 알고 회사가 인생의 전부였던 A팀장은 결국 회사에게 칼을 맞은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진짜 안식처로 돌아가세요. 회사는 절대로 내 인생을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나를 도구로 여기고 나도 회사를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는 나를 도구로 여기는 걸 인정하는데 나는 회사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회사라는 또 다른 사회일 뿐인 세상을 나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또 다른 사회일 뿐인 회사에서의 직급을 나의 인생에서의 직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급에 맞춰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충성을,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는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야근을 하고 내 돈을 써가면서 업무를 하면서 그래도 회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라고 자위하며 더욱더 회사에 내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다 A팀장처럼 징계를 받거나 퇴직 대상자가 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사에 어떻게 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회사는 우리를 당연히 도구로 봅니다. 도구로 보기에 내가 회사를 위해 야근하고 회사를 위해 내 돈을 쓰는 걸 고마워하거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나의 이런 희생들이 공짜로 얻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가짜 같아 보여도 내가 바닥을 칠 때 끝까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결국 가족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를 반겨주는 와이프, 그리고 이제 막 돌이 된 아기 일론이,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저에게 달려오는 신바와 백호, 이들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진짜 세계입니다. 회사에서 만난 가짜 리더에게 내 영혼이 난도질 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뼈 때리는 조언 하나 해드릴까요? 선배가 찾는 후배보다 후배들이 먼저 연락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자 진짜 리더십입니다. 남을 깎아내려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따를 것입니다. 회사는 회사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인생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에너지로 부업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버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오늘도 직장이라는 차가운 전장에서 살아남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박 차장이었습니다.